안녕하세요. 유체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은 유체역학에서 배우는 내용이 얼마나 다양하고 광범위한지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합니다. 저는 현재 기계공학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저희 백그라운드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 전공의 학위를 가지고 있기에 다른 분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것에 대해 말해줄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기계공학, 항공우주공학, 조선공학, 원자력공학, 화학공학 등 공학을 공부하기 위해 대학에 입학하면 대부분 학부 전공 필수 과목으로 유체역학이라는 과목을 수강하게 됩니다. 물론 공학이 아닌 과학 및 농학 분야에서도 다른 이름이지만 유체역학 비슷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체역학이라는 과목이 다루는 내용이 너무 다양합니다. 일단 학부에서는 유체역학을 배운 후 응용유체역학 그리고 유체기기 수업을 수강합니다. 물론 유체역학과 응용유체역학을 들으면 유체에 대한 전반적인 또는 포괄적인 내용은 거의 다 배우게 됩니다. 그런 다음 유체기기라는 수업에서 실제 유체기기, 펌프, 터빈, 팬 등과 같은 터보 머시너리에 대한 설계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유체를 보다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 일부 대학에서는 압축성 유체역학이라는 학부 수업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대학원을 진학하여 유체를 전공하게 된다면 대부분 압축성 유체역학을 수강할 것입니다. 기계공학이 아닌 다른 공학에서는 압축성 유체역학 대신 공기역학이란 이름으로 비슷한 내용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유체는 액체와 기체를 모두 다루는 학문인데 공기역학은 기체만을 다루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럼 액체만을 다루는 과목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수력학? 물론 댐을 만들고 하천, 관계수로를 설계할 때 수력학이 사용되지만 약간 공학을 벗어난 느낌이 있어 이 과목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액체는 기체에 비해 압축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작아 압축에 대한 고민보다는 온도와 압력에 의한 상변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기체 액체가 서로 상이 변하고 같이 흐르는 유동을 다루는 학문이 바로 이상유동, 투페이지 플로우입니다. 제 박사학위 논문이 이상유동과 관련이 있기에 이상유동을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 영어로 투페이지 플로우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이상유동, 아이디얼 플로우와 구분하기 위해 영어로 적은 것입니다. 그럼 아이디얼 플로우는 또 뭐죠? 아이디얼 플로우는 압축성 및 점성을 갖지 않는 유체, 즉 에너지 손실이 없고 유체의 밀도가 변하지 않는 유동을 말합니다. 점성을 고려하지 않은 비점성 유체가 있다면 반대로 점성을 고려한 유체를 공부하는 과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점성 유체입니다. 비스커스 플로우의 또 다른 이름은 바운더리 레이어 티어리로 불리기도 하지만 배우는 내용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다시 액체와 기체를 모두 다루는 유체역학으로 돌아와 유체의 흐름, 즉 유동을 설명할 때 척류와 난류를 사용합니다. 척류는 난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이론적인 접근이 쉬워 학부 유체역학 수업으로도 충분히 다루어집니다. 하지만 난류의 복잡성으로 인해 난류동이라는 과목은 따로 있습니다. 유체의 상이 변하기 위해서는 온도와 압력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시스템에 열이 가해지거나 빠져나가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열이 유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 채널의 이름이 열유체 101입니다. 많은 분들이 101, 101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영어권에서는 대학에서 기본이 되는 수업의 코드가 101입니다. 예를 들면 History 101, Economic 101, Music 101 등 연류체 101 채널은 연류체의 기본을 다룬다는 의미에서 채널 이름을 연류체 101, 101로 지었습니다. 유체와 열을 함께 다루는 기본이 되는 과목은 열전달입니다. 물론 열전달에서 유체는 대류에서만 고려되지만 대류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하기에 유체를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열전달을 수강한다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연력학 내용도 잘 알아야 되겠죠?
열전달 이외에도 열수력학, 연소공학, 추진공학, 로켓공학 등 다양한 수업이 열유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연소공학의 경우 액체 연료가 주입되고 기화되는 상변화 과정도 있지만 발열 반응, 즉 화학 반응을 동반하기에 이상유동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다상유동을 다루게 됩니다. 물론 정확히 보면 다상보다는 다종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모든 유체 수업에서의 유체는 연속체로 다루어집니다. 그런데 진공 또는 우주에서의 유체는 더 이상 연속체가 아니기에 이전에 유체역학에서 배운 방정식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박가스 유체역학의 예는 우주와 같이 수소가 불연속적으로 흩어져 있는 공간에서 물체가 이동할 때 유동 또는 진공 상태에서의 유동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 핫한 하이프룹에서의 유동도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진공을 건다고 해도 완전 진공이 아닌 이상 모든 입자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체의 특이한 성질 또는 다양한 적용 분야로 인해 위와 같이 다양한 수업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설명하지 않은 아주 작은 사이즈에서의 미세 유체를 다루는 마이크로플루이딕스, 점성이 일반 유체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 유체를 다루는 non-Newtonian fluid, 대표적으로 혈액, 치약, 캐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제까지 설명드렸던 것들 외에도 다양한 수업이 학부와 대학원에 개설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학부에서는 유체역학과 열전달을, 대학원에서는 공기역학의 다른 이름인 고속유체역학을 그리고 이상유동, 열수력학, 대류열전달, 비등열전달 등을 가르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유체역학의 다양성을 공학 전공에서 개설되어 있는 유체 관련 과목을 통해 설명드렸습니다. 유체 그리고 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이번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겠네요.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